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내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성교 전 대표의 폭로, 황교안 대표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여러 가지 비례대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9일 사퇴한 한성교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수차례 만남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박진 전 종로의 국회의원 16, 17, 18대 3선 의원을 지냈죠. 박진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을 해달라. 종로 선거에서 박 전 의원 조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한성교 전 대표는 이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표님 지역구 선거 관련해 박 전 의원에게 비례 공천이 간다면 여론의 비판은 물론 미래한국당 공천의 독립성 침해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한성교 전 대표가 폭로하기를 황 대표가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만남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줄 수 있는지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형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통합혁신 모임, 이 통추의 위원장을 맡았었죠. 박형준 위원장은 황 대표의 그런 일종의 로비가 통할 걸로 기대하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시사가 됩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사실상 이 자유우파의 비례대표죠. 얼마 되지 않은, 많아야 수십 명 정도 되는 이 TO를 어떤 이 권력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감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이 원래 비례대표 영입의 어떤 취지는 전부 다 훼손시키고,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새로운 어떤 참신한 전문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투사, 이런 사람들 세피를 수혈을 해서 정치권의 어떤 물갈이와 이런 이 새로운 개혁과 혁신을 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전직 의원들 또는 이제 이 통추에 관련됐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감투, 자리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 이것은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비례대표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박진 전 의원은 결국 최홍 후보가 사퇴한 서울 강남 을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한성교 전 대표의 막말입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무엇인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제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 떠나는 자가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훗날을 준비하겠나. 정말 좋은 공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냥 어린 왕자의 꿈이었던 것 같다. 통합당의 어떤 고위 당국자가 한성교가 이 선거에서 잘 되면,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합당을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을지 모르니 당원 당규에 물러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참 가소롭다. 가소롭다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성교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박진, 박형준 관련 저런 사실을 폭로한 것은 무슨 뭐 정치적인 하나의 그 액션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는 국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두 차례나 가소롭다고 얘기한 것은 과연 100% 설득력이 있겠는가? 왜냐?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잡음 없이 무리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놨다면 그가 이런 주장을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잘못된 것이다. 한성교 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31살짜리 여성 변호사가 된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 자, 그리고 1차 조정에서 물러났습니다만은 바이오그래핀이라고 하는 바이오 이 기업의 대표. 자,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그 사람의 인물 정보라든가 자세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비례대표의 후보가 되려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경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의 성취와 업적을 이뤘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나라의 발전과 개혁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비례대표 후보의 1차 자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비례대표 후보가 될 사람은 인터넷 검색창에 그 사람의 이름을 치면 그 사람의 인물 정보가 쫙 예를 들자면 네이버 인물 정보라든가 아니면 위키백과라든가 이런 데에 쭉 나올 정도의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에 검색이 되지도 않는다면 그가 그 분야에서 무슨 성취를 이루고 무슨 활동을 했는가가 전혀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1살의 변호사라든가 또는 이 바이오그래핀이라고 하는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바이오그룹의 대표라든가 당선권 안에 포진했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인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교의 사천이다, 공병호와의 인연이다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공천 문제를 제기하는 일단의 그룹에게 가소로운 자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한성교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자, 이제 이번 파동은 공천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군소정당 5개와 연합한 더불어시민당 이것도 이 막가파 조국 수호라든가 또는 이제 광우병 선동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어떤 이 비례대표 정당이 되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입니다만은 그런 정당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과 어떤 원칙과 순리를 보여줘야 되는 자유우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작업이 이런 식의 막장으로 치닫는 것은 참으로 이것도 이 형편없는 수준의 이 사건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공병호의 공관위가 미래통합당의 압력을 받아서 1차 수정을 한 명단, 한국당의 영입인재 중에서 통합당의 영입인재 중에서 한 4명 정도를 당선권 안정권에 배치하고 이 교체를 했던 이 명단이 이 대의원, 이 미래통합당 출신 대의원들로 구성이 된 선거인단에서 부결됐습니다. 자, 1차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만드느냐?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좀 더 고쳐보겠다. 내가 자진해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는 상당히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훈현
조은현 사무총장 대신 이제 염동열 미래통합당 영입인재위원장이 저쪽 이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원희철 지도부가 명단을 많이 뜯어고칠 생각입니다. 이 자유우파의 비례대표 작업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참으로 안타깝고 비상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